지난해 예장합동총회 주일학교 교세 통계에 따르면 총회 산하 교회 중 30% 이상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출산 요인이 가장 큰 사회적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 오늘은 주일학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출판국 나연규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일학교 붕괴 현상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대도시보다 지방이 좀 더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올해부터 우리 이제 전체 인구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 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 9년 동안에 전체 학력 인구가 200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출산율까지 이제 0.9명으로 내려앉은 네.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 또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이제 많은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지방의 주일학교 현실이 이제 열악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이제 속해 있는 노예의 예. 그 상황을 보면 그 노예 이제 50여 개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50여 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요. 항상 주일학교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 이렇게 50% 이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편차가 더 있다는 심한 것도 것이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런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인구 감소나 출산율 저하 문제를 이제 제어한다고 본다면 예.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이제 두 가지겠죠. 이제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탈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이 저조하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도보다는 이제 그 이탈하는 문제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이제 사실 기존의 학생들이 이제 교회 떠나는 현상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크게 심화되고 있고 그 젊은 청년층에 잇따라 이제 심각한 편인데 그 프랑스의 그 사회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에 걸쳐서 예.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는 그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에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힘은 결국은 신앙 교육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교육 생태계적으로 볼 때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최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제 주일학교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가리켜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이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주일학교 현장은 2차원적 평면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것도 헉헉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 미만의 50% 이상의 그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이런 그 교회들이 기존에 이제 계단 공과를 사용한다고 할 때 예. 이제 시스템적인 이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부분의 이제 주일학교의 이제 학년 편제는 이제 연령별, 즉 이제 세대별 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대별 교육. 예. 일반 학교의 이제 학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국인데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계단 공과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이 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계단 공과는 그 나름대로 시대마다 굴곡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주일학교 부흥과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 맞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지금 다차원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한 곳이 신앙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이제 너무 버거우니 이제 가정과 함께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고 또 삶을 터치해주고 또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별 교재, 즉 뭐 계단공과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 이 세대 간의 그 단절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예. 이제 고등부에서 또 청년부로 갈 때 또 많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 특히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럼 아이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세 명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두세 명의 아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걔네들을 뭐 애들이 적으니까 포기한다? 이럴 수가 없죠.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연령별 맞춤 시스템을 이제 탈피한 예, 새로운 형태의 교재가 요청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네. 뭐 교단마다 다양한 좀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총회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역점을 두고 이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인데 사실 일반 교육에서는 이미 이제 통합 개념, 이 통섭 뭐 이런 개념으로서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고 네. 이제 융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사실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이 전체성, 이 총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우주적이에요. 아주 총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 통합형 공과를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합형 공과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5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대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이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여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통합이 돼야 된다. 즉 예배 따로 분방 공부 따로가 아니라 예배,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공과 그리고 교육 활동 이것들이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주제 통합 공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또 교육 생태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 가정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현장 즉 학교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재.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시간의 통합. 이제 시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일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중에도 터치할 수 있는 네. 아이들의 삶의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여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공간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 말고도 이제 온라인 사이버 공간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예. 이제 이 교재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작은 교회 있죠. 작은 아이들이 적은 그 작은 교회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주일학교 현실이 분반 공부가 20분입니다. 주어진 대부분이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예. 교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또 다양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 좀 교육과정 개발에도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다양한 교육 현장의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포용할 것이냐. 네. 이제 대형 교회, 뭐 소형 교회, 그다음에 이제 도시 교회, 이제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문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적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여력이 되는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또 개발하죠. 이것들이 이제 의미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힘들이 한 곳에 모아지면 얼마나 더 좋은 교재를 발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근본 저희가 이제 통합형 공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색채를 이제 뛰어넘은 그런 아주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통합형 공과는 이제 네이밍, 즉 공과 이름이 뭐냐, 전체 이름을 네이밍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교육 철학, 그다음에 이제 목표, 그다음에 교육 과정, 내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방형 진행이 아니라 예. 전방위적 이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교수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그룹 중에 이제 전문위원,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의 그 참여단, 그다음에 이제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지필 연구원들, 이들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다음 세대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이 교단을 떠나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도 교육자들과 이제 교사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이제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 주제 심포지엄, 그다음에 목회자 특별 세미나 등등의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기획 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회가 주일학교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학생 교육, 뭐 교육자 교육, 목회자 교육,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행정에 관련된 정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일방이 아니라 이제 그걸 사용한 유저들이 현장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고 더 좋은 방향의 그 자료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제 다시 이쪽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검증을 거쳐서 네. 이렇게 쌍방향으로 사실 이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료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우리 스마트 플랫폼에 들어오면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지원 부분이. 예. 자, 다음 세대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일선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이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뭐 가장 먼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두 있습니다.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두 가지 예. 말씀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는 교회가 교사들을 위로하고 품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 교육은 전문가가 대접을 받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면 네.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들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최고의 프로는 소피스트예요. 그분들은 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을 했거든요. 네. 지식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야말로 정말 아마추어죠. 네. 사실 아마추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라틴어의 아마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누가 돈 때문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분의 교사만 살아 있어도 주일학교는 절대로 문 닫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사에 대한 위로를 아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네.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주일학교의 예산 편성을 보면 50%에 가깝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그 힘이 그 대부분의 역량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올해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네. 이때 1.5%밖에 안 되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전수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미션 52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학교 시작 전 21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21일 작정기도, 교사들이 14일 작정기도, 그리고 학부모들이 10일 작정기도, 그리고 성경학교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7일 작정기도를 다 하면 이제 미션 52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대 통합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꼭 들었어야겠네요. 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까지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 많은 시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또한 저희 각자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함께 좀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형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